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오늘도 이제 갈등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연애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핵심적인 부분 요청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연애 관계에서 싸우다가 헤어지자는 말이나 막말이나 비난하는 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잘 하지 않는데 상대방, 파트너가 나한테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요청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애나 그런 결혼 관계에서는 계속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길고 또 그럴 수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서로 부탁이나 요청을 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소하게는 이거 좀 잠깐 들고 있어 줄래? 이런 부탁부터 시작을 해서 가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받고 싶다. 이럴 때는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예쁜데 자기가 사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남자분들은 주로 어떤 걸 요청을 할까요? 나 자기랑 오늘 뜨밤 보내고 싶어. 이런 요청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로맨틱한 관계에서는 어떤 부탁이나 요청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 관계에서 부탁과 요청이 좀 쉬운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그 연인 관계,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부탁과 요청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탁이나 요청을 하기 어려운 거는 나의 애착 유형 혹은 자기분화 수준이랑 관련되는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애착이나 자기분화 관련한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소한 부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관계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쭉 잘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 변화하기 어려워하고, 또 이게 괜히 부탁하다가 또 갈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요청하기,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나한테 싸우는 과정에서 자꾸 헤어지자고 하거나 막말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요청하게 되는 내용은 다른 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부탁과 요청을 하는 단계나 공식 요것만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먼저 드리면 5가지 단계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 이런 핵심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꼭 갈등 상태가 아닌 평상시 감정적으로 괜찮을 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요청하는 이야기 해도 될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긍정적인 마음, 의도를 먼저 읽어줍니다.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에게 바뀌라고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분위기나 상황에서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아닌 상태에서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갈등인 상태에서 너는 제발 싸울 때 헤어지자는 말 좀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는 전혀 그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는 그거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거나 아니면 무시한다거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갈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갈등이 없는, 갈등이 아닌 상태에서 이야기를 꺼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요청하는 얘기를 대화를 해도 될지 확인하시라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얘기하는 게 좋은 거고 내가 얘기하는 게 맞고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바뀌도록 부탁을 하는 일이에요. 어쨌든 뭔가를 내가 상대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중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뭔가를 부탁하고 요청할 때는 정중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좀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 순간에 상대가 뭐 바쁠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눈치를 챈 거죠. 뭔가 불편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그게 나한테 약간 또 마상이 되죠. 상처가 되지만 그래도 그냥 그 순간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대가 원할 때 우린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럼 자기가 들어줄 수 있을 때 알려줘. 그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 내 이야기를 보류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류를 하면 상대방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아마 다시 물어볼 거예요. 대부분은. 세 번째는 우리가 뭔가 요청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이 관계에 좋은 거라고 해도 상대방은 당연히 이거에 쉽게 마음이 동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누구나 청개구리 심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청개구리 심보를 줄이려면은 먼저 상대방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의 좋은 부분을 먼저 알아주는 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도 먼저 상대가 한 행동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고 상대의 긍정적 의도를 읽어줘야 해요.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했던 말 있잖아.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걸 표현하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건 나도 알아. 이렇게 나를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의 화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의도를 읽어주는 거는 좋아요. 어제 우리 싸우다가 자기가 헤어지자고 말했었잖아. 자기가 그 순간에 나랑 거리를 둬야 나한테 더 상처 안 주려고 그렇게 말한 거는 알고는 있어. 이렇게 한번 상대의 긍정적인 마음을 읽어줘서 일단 상대 마음을 조금은 안심을 시켜요. 아, 얘가 너무 힘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네 번째에 내가 드디어 원하는 걸 명확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공식 2가 나옵니다. 공식 2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체적이고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너무 그런 말에 상처를 입게 돼. 그리고 싸움이 끝나도 그 말들이 자꾸 떠올라서 너무 힘들어. 자기도 화가 나서 그 순간에 그렇게 얘기한 거겠지만 앞으로 그런 말은 나랑 싸울 때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감정이 좀 많이 담기지 않고 좀 담담하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사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막 되게 감정에 호소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게 더 효과적인 이유는 감정에 호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뭔가 마음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뭔가 죄책감도 올라오고 뭔가 반항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내 요청에 대해서 딱 마음을 닫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사무적으로 상대의 긍정적 의도를 알아주면서 표현하시면 훨씬 여러분의 요청이 상대에게 더 잘 먹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내 얘기를 듣고 아마 잠깐 생각할 시간은 필요할 거예요. 갑자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걸 조금 기다려 주시면 상대는 점점 서서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나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중하게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밝히면서 좀 담담하게 표현을 하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서로 표현을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